최근에 미등기 문제, 그 다음에 허위 신고로 적발이 많이 되었다고 하죠. 사실은 많이 된 거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데 적발을 그거밖에 못한 상황인데, 그래도 시세 조작해가지고 가격 띄우기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죠. 한 그래도 500건 넘게 적발이 됐고, 그런데 이들이 가격을 얼마나 띄우고 있어서 내가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그걸 더 비싸게 웃돈을 주고 사고 있었냐, 그래서 지금 그 웃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요즘에 강남 신고가 속출한다고 합니다. 전세도 오르고 매매도 신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현대 1, 2차, 그 다음에 뭐 한보 미도맨션, 그 다음에 여기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것들 선도 50 아파트들 이야기 해가면서 가격을 띄우고 있고, 그 다음에 레미안 원베일리가 갑자기 폭등을 하고 있죠. 저희 저번에 듣기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쭉 한번 봐가지고 과거 1, 2, 3, 4월에 신고가 찍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그때 현대 1, 2차 여기서 신고가 나왔다. 그리고 이게 7월 말까지도, 한 3월에 신고된 건데 7월 말까지도 등기가 없었다. 다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워낙 조작구가 많은 아파트이고, 그 다음에 요게 왜 갑자기 다른 데보다 급격히 폭등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요거는 입주권이죠. 입주권은 뭐가 없다? 등기가 없다. 그러니까 등기 표시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등기 표시가 안 되는 입주권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저 신고가를 왜 못 믿겠냐면요, 68억 신고가 찍었다는데 거래했는데 등기가 없었다. 반포자이 4월에 65억에 거래가 됐지만 거래 취소 신고됐고, 그 다음에 동양파라고 68억의 중개거래돼서 최고가 기록을 세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설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고, 저희가 등기 표시된 날에 봤을 때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 위주로 많이 봤었는데요. 특히 선도 50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비싼 아파트들, 이런 것들 거의 1월 거부터 등기 안 돼 있는 것들이 태반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막 전문가란 작자들이 등기 안 됐으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허위거래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핑계만 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등기 칠 때까지 시간이 길게 걸릴 수밖에 없다.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서 길어진다. 등기 때까지 길어진다. 보통 한 60일 정도면 등기가 되는데 지금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고 거의 한 7달, 8달이 지나도 등기가 안 되는 거는 그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 마련할 시간이 길어져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자금 마련할 시간이 길어질 정도로 가격이 올랐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사람들이 사기에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라는 소린데, 굉장히 부자들이라고 해서 쉽사리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자금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라는 소린데,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집값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고 그러죠. 근데 공급은 보통 그 전에 결정이 되죠. 입주 공급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공급의 핵심은 매물을 봐야 된다고 했고,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지금 4,000건대밖에 안 나오죠. 4,000건도 잘 안 나오죠. 그러면은 평균 6,000건 정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3분의 2 토막이 난 거예요. 수요가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내기 힘들다면 수요가 더 줄어든다는 소리인데, 거기서 어떻게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냐. 그러니까 궤변을 하다가 보면요,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미등기 현황 어때요?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 올해 서울 아파트 계약 46%가 미등기이고 2년 반 동안 14,000건이 미등기가 되었다. 근데 요거는 7월 한 27일인가? 그때 기준으로 46%고요. 제가 그때 31일인가 그때 한번 해봤었는데 미등기가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신규 계약되는 것들은 당연히 등기가 안 되겠지만 그 며칠 동안 또 시기가 지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등기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등기가 안 된다. 미등기는 늘어나고 있는데 신규 계약은 또 총 계약건을 늘리기 때문에 미등기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잔금 일자를 길게 늘려서 잡는 경우 가격이 높아서, 그렇다는 건 가격 부담이 심해진다는 소리예요. 수요가 줄어든다는 소리네. 저걸 가지고 집값이 오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장난질 쳤어요. 자, 그러면은 뭘 봐야 돼요? 이들이 가격을 띄운 게 평균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더 비싸게 샀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가 된 거래들, 물론 등기가 된 거래들도 가격 띄우기에 영향을 받아서 더 높아진 가격일 테지만, 그런데 미등기 거래가 가격이 훨씬 더 높다면 이거는 내가 지금 속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미등기 거래가 1.5억 더 비싸게 됐다.
그러니까 등기된 것들 평균 내보면 8억이면 등기 안 된 것들 평균 내보면 9.5억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즉 똑같은 단지라도 8억짜리를 9.5억 주고 사는 셈이 되는 거다. 마치 주지 않아도 될 웃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똑같은 예시를 자꾸 하지만 지금 허니버터칩 웃돈 주고 사 먹으시는 분 있어요? 직한 거 아닙니다. 먹태깡은 지금 웃돈 주고 사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허니버터칩 지금 웃돈 주고 사 드시는 분은 없죠. 그런데 그 불과 몇 년 전에 붐 있을 때 웃돈 주고 사 먹었어요. 근데 그게 괜한 거품이었죠. 기다리면 떨어질 거고 나중에 먹어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진 않더만. 그런데 자꾸 지금 저런 웃돈을 주고서 이게 통상거래인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은 1.5억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단 소리예요. 괜히 살 수 있는 거 1.5억 더 비싸게 주고 사고 있단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은 몇 억씩 지금 손해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최소 1.5억 이상. 서울에 집 사는 사람들. 저 1.5억 까고 생각해봅시다. 서울 집값이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자, 집값 띄우기에 일부가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541건 적발이 됐는데 일부라고 표현하는 건요. 당연히 적발된 것만 541건이겠죠. 아마 10배 이상의 규모로 장난질 쳤을 거다. 근데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은 안 걸리고 아닌 사람들은 적발이 된 거죠. 자, 그래서 A씨 같은 경우 여기 신고가인 1억 5천만 원에 매매 신고한 뒤 계약 해제해가지고 가격 상승 곡선 타게 만들어 놓고 보유 중이던 아파트를 1억 4,800에 제3자에게 팔았고 이런 형식으로 44채를 매수했다가 41채를 팔아서 25.1%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그리고 중개사와 공모했다. 자, 25.1%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소리는요. 새로 저거에 속은 사람들이 25%를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즉 4분의 1 가격 정도를 웃돈을 주고 산 거다.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그 다음에 자, 자신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를 부모에게 신고가인 17억 8천만 원에 팔고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리고 중개사는 200만 원. 법정 중개보수에 턱없이 못 미치는. 그리고 6개월 후 계약 해제 신고를 해서 위약금 없이 매매 대금 1채를 돌려줬다. 자전거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적발건의 80%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에 집중된 것.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 장난질을 많이 쳐서 걸린 거예요. 사실 저 때만 저렇게 많이 했다가 아니라 저 때는 저래도 되니까 라고 해서 더 허술하게 장난질 치다가 한꺼번에 다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어거지로 뛰었으니까 2020년 21년에 가격이 폭등한 것처럼 보였던 거고 속은 거예요 다. 그래 놓고서 저런 식으로 사기 유도한 사람들은 집값 올랐으니까 내 말이 맞았지 이딴 소리는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냐.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반성을 하고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몰라서 죄송한 마음이 오나 이딴 소리나 하고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인플레이션이에요. 부동산은 실물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 이 난리, 이 지은이을 대던 인간들이 화폐를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을 예측을 못했다? 그러면은 어디서 전문가란 소리 하면 안 되죠. 얼마나 궤변을 했던 거냐. 그리고 이 중에서 태반이 미등기. 자, 541건 중에서 미등기로 적발된 것이 317건이다. 그러니까 등기 장난질을 많이 쳤다는 거죠. 왜 등기 장난질, 미등기 장난질이 많이 걸렸을까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가 가장 많이 걸렸고 그 중에 태반이 미등기로 걸렸다. 왜 그때 많이 걸렸을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거래 취소권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올리니까 거래 취소로 가격 장난질 치는 건 힘드니까 미등기로 갈아탄 거잖아요. 답이 나왔죠. 저런 식으로 해서 최소 1억 5천 비싼 가격에 집을 샀다. 그러니까 꽁돈 1억 5천 날린 거예요. 1억 5천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저 사기꾼들 때문에. 그런데 저거 적발된 거 형벌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1억 5천 사기쳤으면 그만큼 그 이상의 징역 정도는 살아줘야 되지 않아요? 억 단위로 사기를 쳤는데. 그 다음에 또 영향력이 충분했죠. 자, 허위 거래로 집값 띄었나 했는데 사례 확인했지만 조사 범위에 한계가 있어서 실제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라고 기사를 썼어요. 즉 저게 실제 영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라고 기사 제목을 저렇게 딱 해놓죠. 저렇게 해놓으면 뭐예요? 허위 거래가 실제 영향을 줬을지 안 줬을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라이트하우스 저 인간이 허위 거래로 집값 띄워가지고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것은 거짓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제목을 저런 식으로 올리는데요. 막상 보면 뭐라 그래? 신고가 띄우기가 지역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확인했다. 그러면은 사례 확인했는데 왜 조사 범위 한계로 못하겠다. 실제 영향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 영향을 확인했다며. 뭔 개소리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전북에서
44건, 41건 했을 때 1억 2천에서 1억 3천 사이에 실거래 됐는데 가격 띄우기 수법 뒤에 1억 5천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다수 나왔다. 확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25.1% 띄운 가격 성공했다는 거죠. 성공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또 더 띄워가지고 더 헤쳐먹으려고 지금 또 미등기가 1억 5천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러면 1억 5천이 한계가 아니라요. 그 전에 띄운 것까지 다 합치면은 몇 억을 지금 허공에 날린 거예요. 내 집 마련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 못해요라고 말하고서 계속 부추긴 인간들, 그런 인간들 방송할 자격이 없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새치어를 함부로 휘둘러가지고 몇 억씩 손해보고서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뭐 요즘 그런 말이 좀 줄었죠. 왜냐면은 조롱으로 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사태들이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줄었는데 칼 들고 협박한 것보다 저게 더 나쁜 사례죠. 맨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거에 당하는 거예요. 내 돈 수억이. 그 다음 이거 반전이라고요. 아, 집값 조작 사실이었나? 등기 보니까 반전이다. 왜? 신고가 중에서 등기 완료된 게 많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 신고가 장난질이 아니고 신고가 가지고 등기된 게 많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당연한 이야기냐? 신고가가 대부분이 실제 거래였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자, 허위 신고가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걸 기사화 돼가지고 계속 가격을 띄웠죠. 지금도 1, 2월, 막 3월 이럴 때 신고가 찍었다고 기사 올린 것들 중에 아직도 등기 안 된 것들 많습니다. 특히 저기 압구정 이쪽 가보면. 그럼 매수 심리가 자극이 되죠. 그러면 고가의 추격 매수가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60억 신고가 찍었다. 그러면은 원래 여기 한 55억 막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기사화 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호가 올리고 하면서 58억, 59억 막 이런 식으로 요거보단 조금 덜 되더라도 추격 매수들이 계속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또 기사화해요. 그래서 기사화해가지고 추격 매수 붙었고 이제 전보다 높은 가격에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 하면은 이거 60억이 싼 거 아니야? 61억. 그러면 신고가가 갱신이 되죠. 이렇게 속은 사람이 샀어요? 그러면 이 60억짜리는 취소되든 뭐 등기를 안 하든 상관이 없다. 왜? 신고가는 61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61억짜리 조사해놓고서 등기했는데요. 이때 먼저 허위 신고가 했던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그 다음에 또 허위 시세 상승. 신고가 말고. 예를 들어 신고가는 21년. 그러니까 21년 이때 고점이었죠. 그러니까 21년에 신고가 한 50억 찍었어요. 얘가 갑자기 막 쭉쭉 떨어져가지고 한 38억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50억까지 안 띄우고 한 48억 정도로 거래를 해요. 그럼 얘는 신고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조사한 신고가만 봤을 때는 얘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신고가로만 조작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올리는 거지 갑자기 신고가 딱 찍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조사했을 때 신고가 중에서 가격 띄우기는 없었고 등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거짓이란 소리죠.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 속아서 시세보다 1억 5천 비싸게 매입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시세보다 1억 5천 더 비싸게 매입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다. 지금 강남 신고가들 신뢰가 가요? 언론에서 저렇게 전문가란 작자들이 저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당연히 등기가 길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당연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장난질 더 치라고 부추기는 거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지금 얼마나 속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은 이야기했지만 1억 5천 더 올려가지고 받는 저 허위 신고에 넘어가서 최소 1억 5천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거를 확 날려버리는 걸 모르고 산다? 바보 같은 짓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